자, 지난 시간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을 공부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죠? 물론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앞으로 과학자가 되는 사람이나 그때 처한 이 과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때마다 다르겠지만요. 먼저 이 과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이라기보다는 과학을 공부하는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공부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될 텐데요. 먼저 이 과학도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이란 과학적 탐구 방법, 과학적 방법에 따라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과학도 학문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의 지식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겠죠. 그럼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소위 말하는 물화생지, 물리화학, 지학, 지구과학, 우주, 생명,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과학은 분야에 따라서 이 지식을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 우리 자연 현상에서는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이 소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 물리적 소화 따로 일어나고 화학적 소화 따로 일어나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 인간의 이 생명이 이 물리적 작용과 화학적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과학 지식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라인 업 사이언스라고 했는데요. 이 지식은, 과학 지식은 초등학교 과학, 중학교 과학, 고등학교 과학, 대학교 과학, 과학자가 연구하는 과학이 따로 없습니다. 과학은 그래서 이 개념이 있지 난이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체가 떨어지는 이 만유인력이나 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중력과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 중력의 개념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가장 우리가 아이들에게 과학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과학을 쉽게 가르친다, 과학을 어렵게 가르친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쉬운 과학과 어려운 과학은 없는 거죠. 단지 과학을 공부하는 주제가 중력이라면 주제인 중력을 이해하는 내용은 중력이지만 이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실험들 위주로 떨어진다, 왜 떨어질까?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뉴턴의 이야기부터 고등학교 가면 만유 인력을 이루는 이 공식,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공식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과학도 학문이니까 이 지식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과학 지식을 다루면서 이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과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과학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 과학적 소양으로서의 과학을 다룬다고 볼 때는 이 과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이 과학 지식과 또 하나는 생각하는 능력, 또 하나는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이 초등학교에서의 과학은 과학 지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이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거냐와 이 과학을 통해서 삶에 대한 태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이해한다, 자신감을 갖는다, 그 다음 성찰한다, 이런 것들을 과학을 통해서 길러주는 것이 초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이 지식은 나중에 꾸준히 다룰 거니까 먼저 이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과연 어떤 것들이 과학을 통해서 길러지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논리적 사고인데요. 우리 수학을 할 때 왜 수학을 공부하나요?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수학은 굉장히 이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한 방편인데요. 사람이 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건데, 수화, 도형, 이 수학의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는 거죠. 물론 연산 능력은 기본 생활 능력이겠지만 수학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수학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를 기른다. 이게 바로 수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은 굉장히 과학하는 방법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 절차적이고 순서적입니다. 몸을 움직여 실험을 수행해 나가지만 실제로는 그 절차, 단계별 절차, 맞는 이 단계가 완료되었는지 않았는지, 내 가설이 맞는지 틀렸는지, 이걸 다시 피드백해서 돌아온다. 이게 바로 수학에서 말하는 알고리즘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기른다. 또 하나는 이제 비판적 사고인데요. 우리가 비판적 사고가 하면 사회나 국어 이런 시간에 어떤 사회 이슈나 어떤 그런 내용을 비판한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넌 너무 비판적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비교한다는 뜻이죠. 자기 생각과 비교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사회 현상을 보거나 문학 작품을 보거나 논설물을 보거나. 그런데 이 과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계한 과학 지식이 사회 현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그걸 밝혀내는 새로운 내가 어떤 실험이나, 물론 알려진 실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실험들을 할 때 이 실험, 과학 지식의 내용과 그 지식을 검증하는 탐구의 내용과 이 탐구가 이루어지는 실생활의 내용을 이렇게 이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에서는 그것들도 굉장히 유념해서 과학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이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사고인데요. 이 창의성, 이 요즘 교육에 가장 중심된 내용이 예전에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자, 창의력을 기르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 창의력의 핵심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일단. 예전에는 학교에서 지식은 뒷정두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무에서 유가 생겨나지 않는 거죠. 유에서 유가 생겨나는 게 이제 우리의 사고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아는 게 있어야 새로운 생각을 하죠. 그죠? 새로운 생각. 그런데 무조건 많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이 능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공부해서 내 머릿속에 가득 넣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이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려면 내 머릿속에 어디에 내가 공부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을 지도할 때나 과학을 저도 이제 수업할 때 이 학습자, 학생들의 인간의 뇌의 구조와 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건 곧 이제 이 학습과 뇌의 문제에서 또 다루어 보기도록 하고요. 그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창의적인 사고도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계속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보고 만들어내는 이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는 갑자기 타고 태어나는 능력도 있겠지만 굉장히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삶에 대한 태도인데요. 뭐 과학이 뭐 도덕이나 뭐 윤리 시간도 아닌데 왜 대한 삶의 태도냐면 과학은 굉장히 사회적인 분야입니다. 그죠? 그리고 과학 탐구는 개인적인 어떤 공부를 할 때 마음가짐, 그 다음 실험을 수행할 때 어떤 바른 행동, 안전한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험 기간이 과학이 길기 때문에 끈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길러야 될 거는 자신감과 자존감입니다. 보통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국어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보면 선생님 앞에 설명하고 친구들이 막 풀면 나는 그냥 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내가 왜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과학은 다릅니다. 과학은 그렇게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실험도 하고 실험 결과를 또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는 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기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하는 용기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잠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학생들에게 이 과학 실험에서는 계속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남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 또 몸을 움직여 보는 것, 글을 써보는 것, 자기가 가설을 설정하고 맞추었을 때의 어떤 쾌감 이런 것들도 맛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집중력과 끈기인데요. 우리가 이 수학을 2시간 동안 문제만 풀으라면 못 풀죠. 풀기 힘들어요. 하지만 실험을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하면 시간이 훌떡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 2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마칠 때쯤 되면 때로는 아이들이 벌써 마쳐요?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도 이 집중력과 끈기도 기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기 성찰인데요. 자기 성찰. 과학 활동은 이 팀 협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의 역할 분담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역할 분담을 어떻게 시키냐면 내가 물론 실험을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만 팀이 실험을 하면 너 혼자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맡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친구에게 부탁하고 이제 그리고 실험 결과가 나오거나 활동 과정에서 나는 이 실험에 대해서 잘 참여했는가? 나는 다른 친구의 배려를 했는가? 나는 다른 친구의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성찰을 통해서 자기 긍정, 배려, 협력, 공유 이런 21세기가 요구하는 사회적 기능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이 과학의 큰 목적이고 초등학교에서 특히 이 과학 공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과학 지식을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과 삶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안녕하십니까?